연말 연초인 지금 가족의 건강과 축복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암을 예방하는 수호신 같은 식재료를 챙기면 가족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수호신과 같은 식재료가 있다? 그 정체는 무엇일까? 암행어사 준비요. 자를 당장 가져라. 암 잡는 3대 수호신. 첫 번째 수호신은 암행어사.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소탕하는 비밀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암을 예방하는 수호신, 첫 번째는 암행어사처럼 우리 몸속 전체를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활성을 돕지만 과하게 축적될 경우 세포의 DNA를 변이시켜 암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 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렇다면 활성산소 잡는 암행어사 같은 식재료는 무엇일까? 한겨울인 지금도 푸른 빛을 띠는 식재료. 지금이 가장 달고 맛있는 암행어사의 정체는 대한민국 땅끝 진도에 있습니다. 곧장 진도로 달려간 제작진. 매서운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지금도 한여름처럼 푸르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드넓은 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 정체는? 한겨울에도 푸른 진도 대파입니다. 빗자루목 수선화과에 속하는 대파는 길이가 40cm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진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유명한데, 겨울에도 노지에서 대파가 자랄 수 있나요? 겨울을 나는 얼마 안 되는 식재료 중에 대파가 대표적으로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모든 양분들이 잎이나 이런 줄기에 축적돼서 훨씬 더 그 겨울을 견디는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기에 더욱 힘이 강하다는 대파. 대파는 한자로 총이라고 부릅니다. 겨울 대파는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동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대파의 하얀 뿌리를 총백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을 잡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파가 활성산소 잡는 암행어사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티아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파의 잎부분에는 항산화 물질이 특히 많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암 잡는 암행어사 대파를 일하는 틈틈이 생으로 먹고 있다는 진도 주민들. 한번 드셔보세요. 오, 네.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유, 뭐 당연히 그냥 먹죠. 피로회복 차원에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일하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믿고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대파를 한 입 베어무는 제작진. 그런데 먹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고 마는데, 너무 매운데요? 매워요. 네. 원래 대파는 매운 성분이 강해야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제가 좀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확해서 바로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진도 주민들이 대파를 달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푸라기를 쌓아 올린다? 그리고는 속에 대파를 집어넣는데, 대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리 와보세요. 대파구이 해드릴게요. 한겨울 대파 수확철이면 밭에서 즉석으로 구워먹는 진도 별미 대파구이. 그렇다면 맛을 달게 하려면 어떤 대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결정적으로 일단 파는 맛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 하얀색 부위를 연백부라고 하는데요. 이 연백부위가 길게
나 있는 것들을 초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께 그리고 전체적인 청 부위하고의 밸런스들이 잘 맞아야 좋은 대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볏짚에서 구운 후 탕 껍질만 벗겨내면 대파구이 완성. 일하는 사이에 새참 대신 즐겨 먹는다는 대파구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약간 틀릴 거예요. 안 뜨겁나요? 네, 안 뜨거워요. 한번 배워 물어보세요. 훨씬 맛있으신데요? 대파의 톡 쏘는 매운맛이 열에 가해지면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중화되면서 단맛만 많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드셔보시면 이 단맛을 훨씬 깊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암 잡는 암행어사 대파의 효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세계 암연구 기금에 따르면 요리를 할 때 파를 넣으면 맛을 낼 뿐 아니라 항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항암 식품 대파. 실제로 대파를 섭취해 암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람을 만나러 경상북도 경주시로 향한 제작진. 그곳에서 현재 약손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다가 약손요리의 매력에 빠져 연구에 매진한 지 14년째라고 한다.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약손요리 연구가로 살고 있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박사학위를 97년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 해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18개월 시한부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다 적출을 하고 그리고 피 검사를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암세포가 발견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2차 수술을 또 크게 또 했죠. 두 아이의 엄마였던 차은정 요리 연구가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순간. 한의사로 유명했던 아버지를 한때는 원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식 하나를 못 고친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오늘은 네 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늘 밥상에서 찾아야 된다, 해답을.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서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약손 요리에 빠지게 됐다고 한다. 절기절기마다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여름에는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왜 이런 음식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접근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완치 판정은 지금은 뭐 크게 이상은 없으니 이제 치유가 됐다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약손 요리 연구에 몰입하던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대파였다고 한다. 대파는 주재료의 개념보다 부재료 개념이 많아요. 근데 피디님 혹시 양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념은 그냥 그 재료의 양념 그냥 그 양념 아닌가요? 섞어 쓰는 네, 다른 뜻이 있을까요? 약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그리고 염원할 염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원래 주재료의 부족한 것들을 요걸 넣음으로 인해서 약이 되도록 염원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양념이거든요. 엄청 깊은 뜻을 갖고 있죠. 약이 되라는 염원을 담은 양념의 필수 재료 대파. 그만큼 약성이 좋다는 뜻도 담고 있는데 이 대파를 차은정 요리 연구가는 어떻게 약이 되는 요리로 활용하고 있을까? 오늘 대파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해서 드실 수 있는 대파 나물 무침을 좀 준비를 했어요. 각종 나물 반찬 요리 양념에 필수로 들어가는 대파.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나물 없이 대파만으로 나물 반찬을 선보이겠다고 하는데 먼저 대파를 반으로 갈라 3에서 4cm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준다. 살짝 데치게 되면 이 아린 맛이 좀 날아가고 매운맛이 좀 단맛으로 바뀌거든요. 데친 대파를 건져 다시 찬물에 냉수마차를 식혀주는데 왜 냉수마차를 식혀주는 것일까? 그걸 좀 아삭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왜 국수 삶고 나면 찬물에 막 헹구듯이 똑같은 이치죠.
냉수마찰을 마친 대파는 물기를 제거하고 한 번 더 잘게 썰어준 뒤 당근,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잘 무쳐내면 10분 만에 뚝딱 대파 나물이 완성된다. 또 다른 대파 약선 요리를 보여주겠다며 나서는데 그런데 의문의 생선이 보인다. 이 생선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가오리 찜 요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파 가오리찜을 자주 요리에 섭취하며 항암 치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차은정 요리연구가 암 환자들은 이게 혈관이 좀 되게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이 좀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영양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파를 이용해서 피도 좀 맑게 해주고 생선을 이용해서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대파 가오리찜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미리 준비한 찜기에 증기가 올라오면 대파를 깔고 그 위에 반건조된 가오리를 올려 쪄줘야 한다. 아니, 대파를 밑에 까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우선 이제 향기 성분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밑에 눌러붙지 않는 장점도 좀 있고 생선 살 같은 것들이 찌고 나면 뜯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이제 대파를 좀 밑에 깔아주면 좋죠. 약 10분 후 가오리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양념을 발라 생선살에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한다. 어간장을 좀 소금 대신 이제 쓰는데 단백질 성분이 있는 굉장히 좀 깊은 맛을 내는 양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고춧가루나 뭐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호도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맵지 않도록 가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대파 다진 거, 그리고 깨소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약 20분 후 가오리가 완전히 익으면 대파 가오리찜이 완성된다. 내 몸이 원래 타고난 본연의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좀 있어줘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알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25년이라는 세월을 오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장단점은 무엇일까? 흙에서 키우는 방법은 팥뿌리는 10cm 정도만 남겨두고요. 화분에 자갈을 깔고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 위에 대파를 놓고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채워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한 번씩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경 재배의 경우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자갈을 깔고 물을 채운 다음 파를 꽂아주면 되는데 이때 뚜껑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는지 관찰해봤는데 수경 재배를 한 쪽의 파가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흙에서 재배할 때보다 수경으로 재배했을 때 물속의 유기물질과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더 잘 자라는데요. 하지만 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단점과 하루 두 번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대파가 상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흙에서 키우면 수경 재배보다 성장이 느리다는 단점은 있지만 겉흙이 말랐을 때 한 번씩 물을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키우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파는 그 성질이 따뜻해 열이 많은 체질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